오전에 간단하게 메서드 사용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왜 정해야 되는지. 근데 뭐 실질적인 거는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목적을 살펴봤더니 일단은 클래스 내에 뭐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할 때 씁니다라고. 클래스 내부에다가 일단 정의가 가능하다. 그렇죠? 위치는 클래스 안에서 정의가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매번 해당하는 로직들이 뭐 한 줄이면 상관없는데 여러 주에 걸쳐서 처리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면은 매번 그런 기능들을 내가 코딩으로 적용한다라면은 그죠, 중복되는 이런 코드들을 여러 번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해당하는 메서드 내부의 로직이 길면 길수록 해당하는 부분들을 매번 사용해야 될 코드가 길어지겠죠. 이럴 때 그런 긴 로직들을 메서드 내부에다 정해 놓고 실제로 이제 코드를 사용할 때는 뭐만요? 이렇게 메서드를 내부에 있는 코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호출을 통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실행할게요 라고 해주시면은 간결하게 처리가 가능하네요. 일단 주요 목적 중에 하나, 네, 이런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내용들을 매번 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처리한다. 결국 중복 제거의 목적을 띠고 있죠. 그래서 코드의 중복성의 제거의 목적으로 탄생하게 됐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메서드들이 있어요. 메서드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메서드, 그죠? 네, 물론 제가 여기다 넘어간 게 있었는데, 그죠? 멤버 필드 있었잖아요. 그죠? 멤버 필드도 있었는데 따로 볼게요. 클래스를 객체 놓고 그러면은 뭐야? 여기 얘는 여기 밖에다 빼야 되겠다. 응? 밖에 있는 건가? 이번에는 클래스의 구성 요소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구성 요소 일종의, 그래서 클래스 얘기할 때 집합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죠? 집합이기 때문에 클래스 내부에다가 선언이 가능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뭐야? 구성 요소로 멤버 변수. 네, 멤버 클래스 내부에다가 선언하는 변수를 말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게 또 있긴 해요, 여러분들. 어떤 메모리에다가 활용하냐에 따라서 나눠지긴 하는데, 이것 또한 지금은 그 이후 것들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공유 메모리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멤버 필드가 있었는데, 멤버 필드라는 것은 클래스 블럭에서 결국 변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언하는 방법들은 그저 집합의 구성요소였었으니까 이런 변수들이 클래스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예요. 그죠? 접근할 때는 멤버 접근 여선자 점을 통해서 들어갔죠. 근데 마찬가지로 메서드도 메서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메서드. 그래서 마찬가지로 객체 사용 시 점으로 접근한다 라는 것들은 동일합니다. 네, 멤버 메서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을 해보면은요, 정의하는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하냐면요, 분류 기준은 현재 있는 거 리턴 타입과 매개 변수 유무에 따라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데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다뤘던 게요, 일단은 리턴 타입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
리턴 타입에다 정의 문장에다가 키워드 뭐 썼냐면 void라고 표기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void이냐 void가 아니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void 메서드 return이 void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있었잖아요. 그죠? 메서드 저는 메서드라 쓸 건데 메소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죠? 저 메서드라고 쓸게요. 메서드라고 하면은 막 그 연기할 때 메소드 연기 이런 느낌이라서 발음이 차라리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메서드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메서드 이름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있었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 존재 유무니까 이거는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 그죠? 여기다가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그죠? 없을 때는 괄호. 이거 매개 변수 없는 거 괄호 비웠을 때. 그죠? 그냥 이렇게만 표기한다고요. 시연화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시연화는 얘 허용 가능하죠. 두 가지 허용 갑니다.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표기가 가능하긴 한데 이런 것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시연화 함수에서 일종의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수하고 메서드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메서드 함수는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구분해서 보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일종의 이제 함수라는 거하고 어차피 동일한 작업들을 하고 수행하고 있는 개념에서는 뭐 일명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따지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무에 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void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존재. 그죠? 존재할 때 네, 이렇게만 일단 써놓을게요. 유형만 제가 쓰는 거니까 존재하는 경우 그지? 없어요. 그지? 할 때 그 다음에요 void가 아니고 return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return 타입 리턴 타입이 있고 매개 변수가 없는 거야. 복사해서 놓고 어차피 이렇게 해요. 하나는 없는 거 하나는 리턴 타입이 있고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거. 일단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네, 실제로 이제 코드로 한번 대입시켜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보이드 메서드는 아까 뭐 보이드 메서드는 언제 씁니까? 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해봤죠. 얘야. 써보긴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은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좀 써볼게요. 자, src에서 패키지를 메서드라고 하겠습니다. 메서드는 키워드는 아니니까 메서드라고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메서드는 내가 클래스 내부에다가 정의합니다. 생성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클래스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예제를 뭘로 할까요? 앞에서 했던 거 만들었던 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새로 클래스 만들면서 메서드까지 만들어 보면 되긴 하겠죠. 그죠? 뭘 쓸까? 그냥 아까 XY 포인트 이거 쓸까요? 그냥 일단은 심플하게. 너무 작은데 변수 이름이. 아까 교재에 person이라고 해서 person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사람이라는 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긴 하지만, 그죠? 얘를 데이터화 시킬 때 데이터로 표현한다라면 그 이름을 person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람을 내가 표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속성으로는 이름 또는 뭐 주민번호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는 얘기.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을 추상화의 개념이라고 보셨습니다. 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사람의 데이터를 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 주실 수 있다라는 것들. 사람의 속성을 내가 뭘로 표현할까요? 라는 거죠.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줘주고 어떤 타입을 적용해서 표현할게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일종의 추상화 개념에 들어갑니다. 추상화는 또 다른 특징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메서드의 추상화를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추상화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도출해내는 과정들 이런 게 일종의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코딩으로 도출해내는 작업이 추상화예요. 결국엔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람은 내가 표현할 때 이름을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스트링 타입으로 이름이요. 일단 넣어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인트형으로 쓸게요. 인트형으로 나이, 뭐 나이는 우리가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지? 주민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오긴 하니까, 그죠? 숫자로 그냥 나이 말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오탄에 나는데? 오탄에 똑같이 떨어진 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쓸까요?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쓸게요. birthday 할 때 줄여서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년월일 표기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쓸까요? 다른 데이터 타입을 쓰면은 그냥 할게요. 이메일 쓸게요. 그냥 이메일 표기 하나 해주도록 하고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두 가지만 써볼게요. 더블형으로 그냥 DOUBLE 더블형으로 그냥 키를 그냥 헤이트라고 하겠습니다. 키라고 쓸까요? 그냥 헤이트라고 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클래스 내부에다 선언된 변수들을 우리는 멤버 필드 라고 불렀어요. 그죠? 일단은 목적은 저희가 메서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목적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멤버 필드의 내용들을 출력하는 메서드 첫 번째 거 뭐야? 보이드로 시작하고 매개 변수 없는 놈들. 맞아요? 그래서 보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도 했었는데 보이드 display display 이렇게. 그쵸? 현재 메서드 이름을 정의하는 여기가 뭐냐면 헤더 부분이고요. 바디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헤더 메서드의 헤더 부분과 바디 시그니처 여기 있는 시그니처 바디 이렇게도 부르고요. 참조하면은 메서드 부분이고요. 그죠? 클래스의 메서드이고 자바에서 메서드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메서드를 만드는 거는 일단은 모디파이드는 그 접근 제한에 관련된 것들이랑 넌액세스 접근 제한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학습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리턴 타입 이름 파라미터 리스트가 있고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메서드 바디라고 불러주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보고 있다 그죠? 세부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출을 통해서 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걸 좀 설명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나요? 뭐 간단하게 봤는데 네. 이런 것들 이제 3조에서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존재 유무에 따라서 이런 리턴 타입의 존재 유무, 매개 변수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저희는 달리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메서드를 왜 두 가지로 나왔대? 메서드 클래스의 메서드 설명은 똑같고 외웠죠?
메서드 이름의 특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뭐 어떻게 하시라고요? 소문자로 만드셔야 되고, 그죠? 소문자로 만드는 게 규칙이에요, 여러분들. 소문자로 만드시고, 시작하는 문자 만드시면 돼요. 당연히 숫자가 올 수는 없어요. 이 식별자 규칙에서 숫자는 올 수 없었고요, 그죠? 특수문자 당연히 사용 가능한 범위는 언더스코어와 달러가 있긴 하죠, 그죠? 근데 자바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해요. 자바 유저들은. 만약에 합성어로 표기한다라고 하면은 카멜 표기법을 권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언더스코어보다는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죠? 카멜을 쓰신 거를 권장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멜은 뒤에 있는 단어의 뭐 대문자 그죠? 대문자로 합쳐서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다음 매개 변수 유무에 따라서 첫 번째 유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 단순하게 데이터 출력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고야 미안해요. 여기다가 올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변수 선언 가능하고요. 지역 변수 선언 가능하겠죠, 그죠? 지역 변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이잖아요, 그죠? 명령어들 가능하다고요. 여기서 명령어라는 거는 실행 문장을 말합니다. 명령어는 실행 문장을 말하고 있고요. 출력해라. 저희가 시스템 아웃 그죠? 요 명령어 있잖아요, 그죠? 아웃 프린트L에는 출력해라 라는 거고요, 그죠? 심플하게 그냥 이름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거 내용들 출력해 볼게요. 네임 쳤었죠? 아까 클래스 현재 객체 네임이요 라고 하는 의미로 this 키워드도 살펴봤어요, 그죠? this를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했고요. 생략 가능하다 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 몇 개예요? 둘, 셋, 네 개니까 네 개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생년월일이라고 할까요, 그냥? 월일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고요. 벌스데이에서 그냥 벌스만 썼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키라고 할게요. 키를 실수형으로 표기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볼게요. 됐어요? 이런 식의 아까 메서드는 아까 정의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까지 아까 봤었잖아요, 그죠? 메서드의 두 번째 구성 요소 중에서 메서드 두 번째 누구요? 앞에는 보이드고요. 뭐야?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놈이야. 자, 요거 내려놓고요. 여기 이쪽에서 쓸게요. 제가 이름을 수정 가능한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뭐야? 이름 수정하는 메서드. 교재에 있는 내용들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어차피 적용 가능한 유형으로 좀 써볼 거예요. 자, 이름 수정 가능한 메서드. 나는 퍼블릭은 제가 뭐 앞에 접근 제한을 제가 제외하고 일단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름 만들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 이름 써주시고 어떻게 하면 메서드니까 이름 만드시고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이름을 이제 한글로 쓰셔도 지금 오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쓰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제가 여기 있는 이름 필드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니까 여기는 변수에 저장된 이름을 수정하는 기능을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임, 결국 이제 이름을 수정한다 했으니까 결국은 네임 필드잖아요, 그죠? 필드를 값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변수 이름을 만들 건데요. 자, 이런 목적의 수정, 필드를 수정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메서드들을 우리는 세터 메서드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앞에다가 약간의 뭐 꼭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set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제가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set name 이라고 표기할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만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주 만드는 메서드 유형들. 자, 근데 셋은 뭐 세팅해라, 수정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엇을 이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맞아요? 약간의 합성어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필드명은 네임이지. 그리고 셋은 약간 어떤 의미적으로 붙인 거잖아요, 그죠? 접두사로 제가 셋을 붙인 것 뿐이에요. 요럴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게 가독성은 좋겠다, 그죠? 의미 있게 전달한다면 언더스코어를 써도 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언더스코어보다 카멜을 적용하세요 라고 했어요. 카멜 표기법으로 쓸게요 라고. 그러면 언더스코어로 되어 있는 거를 카멜이라고 쓰라는 얘기는 대문자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언더스코어를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메서드 이름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정도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알겠죠? 네.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나중에 프레임워크나 이런 거 사용할 때 대체적으로 뭐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이런 거 이용할 때 메서드 이름을 어떤 거를 자동으로 처리해 줄게요 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때 카멜로 적용되어 있는 거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더스코어가 가능하긴 하나 자동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애초에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매개 변수 구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매개 변수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을 할 거니까 제가 수정을 하는 기능을 담당할 거잖아요. 그죠? 수정하면은 그죠? 네임에다가 뭔가를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넣어주는 기능을 담당할 거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니까 외부하고 연결해주는 기능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매개체 역할이라고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메서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변수인데요.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럴 때 사용하는 변수들을 어디다 정리하라고요?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요? 파라미터 구간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정의합니다. 이름을 전달을 받아서 외부에서 이름을 전달받아서 내부 코드에다가 적용하기 위한 변수. 보통은 옛날 사람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언더스코어를 붙여가지고 그런 매개 변수야 라는 의미로 앞에다가 언더스코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외부에서, 그러니까 메서드니까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해당하는 메서드는 수정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아까 사용한다는 건 호출한다고 했죠? 호출을 하면서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넘겨줘요. 거기다 호출하는 시점에서 이름을 수정할 거야. 이름을 던져줘요. 그러면 왜 수정할 데이터가 여기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목적은 누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네임, 여기 있는 필드의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 네임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수정이 되겠죠. 그럼 왜 호출할 때 들어온 이름을 여기서 전달받고 받은 이름으로 누구를 수정한다고요? 안쪽 멤버 필드의 변수에 저장된 값을 수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세터는 처음 쓰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정의할 때. 근데 제가 언더스코어 네임이라고 표기한 거는 어떤 코드요? 옛날 코드요. 올드 유저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바에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쓰냐면요. 필드 이름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죠? 맞아요? 자, 일단 써놨습니다. 자, 경고창이 하나 떴을 거예요. 빨간색은 아니지만 경고창이 하나 떴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런지 좀 볼까요? 마우스 좀 올려볼까요? 여기에 마우스 올려도 되고 왼쪽에 올려도 되긴 하다. 그죠? 그죠? 이 경고창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뭐라고 떠있냐면은 여기 있는 어사이먼트 변수 이름 네임 뭐라고 되어 있어요?
has no effect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죠? 무슨 얘기가? 효과가 없다. 어떤 변화를 세팅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값으로 내가 저장할게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근데 효과가 없대요. 앞에서 제가 이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언더스코어로 썼어요. 이름이 언더스코어로 썼을 때는 전혀 경고창이 없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색깔 좀 주의해서 모아주세요. 색깔 변수 색깔 변수 색깔도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변수의 색깔 필드에 정의된 이것도 변수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색깔? 파란색. 여기다가 매개 변수에 전달된 색깔은요? 무슨 색? 색깔 애매한가요? 갈색이라고 할까요? 대충? 옅은 갈색 그죠? 색깔로 봐도 구분이 되긴 한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름이 요놈하고 요놈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뭐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서로 우리가 의미가 여기 있는 값을 위에 있는 필드에다가 뭐 해라? 대입시켜라 라는 의미가 맞잖아요 그죠? 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다고요. 주의사항 표기법은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썼더니 일단은 두 가지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경고창이 하나 떴어요. 그러면서 노 이펙트래요. 네임에는 노 이펙트가 발생한다고 그죠? 노 이펙트를 같습니다 해주니까 같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임이라는 변수가 효과가 변경 효과가 없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대입 연산에 관련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요 앞서서는요 색깔이 있었는데 왼쪽 거는 파란색 오른쪽 거는 갈색이었는데 양쪽 다 지금은 무슨 색이에요? 갈색이요. 자 의미적으로는 저의 의도는 뭐예요? 자 매개 변수에 있는 내용을 어디에다가 필드에다가 저장할게요 라는 의미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여기서의 문제점은 왜 발생했냐 매개 변수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매개 변수가 그동안 없는 거였는데 이제 존재하는 걸 사용하니까 사용시 주의점 매개 변수의 이름과 필드 이름이 동일하게 일단 정의가 가능합니까? 일단 가능하네요. 만약에 가능하긴 한데 매개 변수와 필드 이름이 동일한 경우 자 여기 내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기 내부에서는 매개 변수를 그러면 여기서 있는 name은 누구니?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있는 블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누구니? name이 두 개인데 어떤 name을 적용하는 거니? 라는 얘기야. 그러면 왜냐면 여기다가 정의한 게 제가 그랬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클래스에다가 정의 넣으면은 어디까지 사용 가능하다고요? 클래스 내부에다가 선언되어 있는 구간 안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서드 내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요 요 놈은요 매개 변수에서 사용하는 네임은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 거야? 매개 변수 블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범위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레인지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용 가능한 이름은 얘도 사용 가능하고 얘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써놓으면 네임이라고 사용하는 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네 충돌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setName이라는 메서드 내부에서는 필드의 네임도 사용 가능하고요 맞아요? 필드의 네임도 사용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거는 제가 뭐냐면 접근 가능이라고 해볼까요? 접근 가능이라고 해볼까요? 맞는 말이니까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매개 변수 명확하게 구분한 매개 변수 네임도 사용 가능하죠 여러분들? 네임도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분 없이 써버리면은 누구로 인식해야 돼요? 얘는 애매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현재 네임이라고 칭해버리면 네임이 두 개나 존재하는데 두 개 가지가 존재할 때 애매모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컴파일러라고 할게요. 컴파일러는 애매모호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에러는 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냐면 MMO 하면 웬만하면 에러가 나거든요. 사용 안 하면 안 돼. 명확하게 써야 돼. 라고 뜨기도 해요. 가끔씩. 그러나 자바에서는 이런 MMO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취하는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취한다고요. 자동으로. 둘 중에 하나를 취한다고 자동으로. 누구요? 가까이 있는. 자, 이 얘기예요. 여기가 메서드 에어리어예요. 여기 철수가 있어요. 요 밖에도 철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저쪽 블록 에어리어 있잖아요. 저기도 철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메서드 내에서 부르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는 요 입구에 서 있는 철수. 매개 변수는 요 밖에하고 클래스하고 입구에 딱 서 있는 철수가 여기 있다고요. 내가 사용은 여기서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수야 부르면은 제일 가까이 있는 애가 누구라고요? 저쪽 밖에 인포에 계시는 분이 이름이 철수라고 합시다. 밖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철수라고 합시다. 여기에도 철수가 있다. 이름이 우연찮게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우연찮게 똑같고요. 옆에 저쪽 옆에 문에도 철수가 있다고 서 있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죠? 근데 로직은 여기서 있잖아요. 그죠? 철수야. 제일 빨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럼 여기서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가까이 정의되어 있는 놈이 누구예요? 이 놈이야, 그죠? 가까이 있는 놈. 갈색이죠? 색깔로 보면 갈색이죠? 누굴 취한다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에어리의 영역을 보통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록으로 구분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놈. 가까이인데 가까이가 뭐야? 가장 가까이 정의된 변수를 취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4번 코드에 정의된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가까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명확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코드를 해놓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개 변수 이름을 정의된 값을 읽어서 다시 어디다 넣으라고요? 매개 변수에다가 넣어라 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매개 변수에다 전달될 때 내가 setName 하면서 조제청 넣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조제청이 전달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조제청을 읽어서 조제청이라 그 네임에다가 저장해라 하니까 조제청이 그대로 전달해서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죠? 원래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읽어가지고 다시 변수에 넣으라고 하니까 아무런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현재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름이 두 개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죠? 코드에서. 그러면 하나가 구분이 안 되는데 누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름이 똑같을 때? 멤버 필드와 매개 변수의 이름이 동일하면은 서로 간에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분을 할 필요가 있네요. 그죠? 우리 배웠어요. 구분하는 거. 누구야? 누가 있었죠? 아까? 디스요. 그죠? 디스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구분이 가능하네요. 디스는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클래스 내부에서 디스라는 건 누구야? 클래스를 자기 자체를 말하는 거야. 현재 있는 객체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현재 있는 객체를 의미하는 게 있고요. 걔 멤버 접근으로 얘는 멤버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멤버 접근 연산자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요. this 점 네임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색깔이 바뀌었나요? this 점 찍으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하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이제? 자, this가 붙었으니까 멤버 객체의 멤버, 그죠? 현재 객체의 멤버 누구요? name 멤버 변수 멤버 필드라고 할게요. 멤버 필드 name에다가 누굴 넣으라고요? 매개 변수 name을 넣어라 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 하나만 있으면요, 이름이 똑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하시라는 얘기야. 이름이 다른 경우 아까 아래 써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 내부에서는 보세요. 이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은 name이라고 썼습니다. 요럴 때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있는 영역하고 여기 있는 영역은 서로 다른 영역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name이라고 쓰는 이름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접근이 가능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서 정의한 거? 클래스 여기 있는 멤버 필드 있잖아요, 그죠?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된 멤버 필드만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 그래서 굳이 this라고 구분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해되신 거죠? this라는 키워드 안 써도 됩니다라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내부에서는 접근 가능한 요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바깥쪽에 있는 거. 그래서 접근이 가능하다. 서로 구분이 가능하다. 일단은 조금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4개 변수가 나왔는데 약간 주의사항이야. 만약에 필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동일한 필드 이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뭘로 구분하자? this라는 키워드로 구분해 주셔야 된다 라는 점이요.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수정하는 메서드 제가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이것도 잘못 넣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년월일은 사실은 바꿔줄 일이 없긴 한데 수정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변경하는 코드를 또 만들어 볼게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벌스까지,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벌스를 수정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void로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set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set 키워드와 함께 변수 이름이 벌스니까 벌스라고 붙이긴 할 거예요. 합성어로 보이면 얘가 무슨 단어 한꺼번에 보면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미 있게 카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구간 바디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수정하는 역할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전달할 거니까 인트형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수정할 때도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매개 변수 선언 구간에다가 인트형 뭐야? 벌스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개 변수를 선언했는데 매개 변수와 필드 이름이 동일하네요. 그럼 서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명확하게 this. 누구야? 벌스에다가 멤버 필드 벌스에다가 누구야? 매개 변수 벌스를 대입시킬게요 라는 명령어로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시면은 동일한 이름의 변수들은 구분이 가능하네요. 잘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나머지 2개 요소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요거 연습 만들어 보세요, 직접. 자, 나머지 데이터도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그냥 요거 복사해서 쓸게요. 자, 복사하고 이메일은 어디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메일이라고 표기하고 합성어 요것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맞죠? 요놈 이메일로 쓰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메일이 무슨 타입이야? 스트링, 문자리니까 매개 변수로 문자열로 정의하고요. 이메일 변수는 이메일을 이메일로. 맞아요? 와,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서 끝내버리네. 상관없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런 거 칠 일이 없어요. 안 쳐도 된다고. 자동으로 막 다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주는 거는 항상 모르면은 까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일단은 칠 수 아셔야지 그때부터 자동 완성 기능 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그때까지는 우리가 수동으로 좀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네. 자요, 이메일 그대로 복사해서, 근데 이제 데이터 타입이 더블이다, 그죠? 그거만 좀 바뀌었으니까, 그죠? 네, 들어가고요. 그대로 hate도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쓸랍니다. 컨트롤 V. 그죠? 대신에 요것만 뭘로? 대문자로 됐나요? 요거 hate. 이거 무슨 타입이야? 만드는데 요령, 그냥 요령이네요. 일단요, 세터 메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세터 메서드가 매개 변수는 존재하되 리턴 타입이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메서드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이렇게 물론 세터가 안 붙어 있고 방금처럼 수정하는 기능이 담당하는 것들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서드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고요? 앞에 set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setter 메서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고요? 네, setter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이놈들을 setter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녹화한 시간이 처음 다루다 보니까 제가 설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주의사항도 얘기하고 있고 디스 얘기도 하고 있고 순수하게 메서드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좀 길어요. 좀 끊어서 녹화 버전은 좀 끊어서 갈게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미 설명한 것들은 제외하고 녹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